안녕하세요. 정관영입니다. 어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놀라기도 하고 의아하시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그러니까 범여권을 합하면, 범여권의 정당들의 의석수를 합하면 이제, 과반이 훨씬 넘는 이제 180석도 넘는 이제 그 의석을 이제 확보를 했고, 반면에 이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기대에도 못 미치는 이제 104석의 득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뭐 예상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 문자도 보내주시고 연락도 해오고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 오늘이 4월 16일인데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이제 하게 된 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에게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의 어떤 그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제 방송을 보면서 이건 뭐 당연히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민주당의 압승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거듭하면서 앞으로의 그 전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실 거고, 또 민주당이나 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우려를 하는 뭐 그런 반응이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오늘 결과를 오늘 오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쭉 그 몇 개 그 신문들 그 기사 난 것들을 이렇게 좀 그 스크린 해봤습니다. 뭐 저는 뭐 크게 제가 지난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그 실방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제가 크게 뭐 어떤 그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압승한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우려 섞인 그 뭐 전망이나 아니면 뭐 크게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죠. 근데 그러나 이제 지금의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역 점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역시 제가 주역 점괘를 뽑을 때마다 늘 그 천신명께서 그 천문으로 이 천문인이 주역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뜻은 참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뽑은 괴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수감께입니다. 중수감께. 주역이 57번째 중수감께인데요. 이 중수감께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움을 의미하는, 감자 자체가 뭐 험할 감자거든요. 뭐 빠질감, 험할 감인데, 근데 이 감께를 바로 뽑은 게 아니고 중풍손괴를 깼어요. 중풍손괴가 먼저 나왔는데, 중풍손괴에서 동하는괴가 나왔습니다. 그 동하는괴가 3효하고 6효, 세 번째 효하고 여섯 번째 효, 그 상효가 바뀌는, 그래서 중풍손괴에서 3효인 양괴가 바뀌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음효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중풍손괴에서 지금 이제 나가시죠. 그 중풍손괴에서 그 상효 여섯 번째 효가 또 이제 동에서 음효로 바뀌면서 이제 중수감계로 됐거든요. 지금 보시겠지만 그 중풍손에서 중수감으로 바뀐 요거는 올해 2020년에 앞으로 총선 이후에 구군에 대한 그 주역 해석입니다. 주역 점괘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아니고, 그리고 이 중풍손괴는요, 제가 2019년 작년 11월 29일에 주역 중풍손괴를 올렸어요. 그 주역 제목이 주역 중풍손괴로 푼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 한반도의 운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그 중풍손괴를 제가 풀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중풍손괴가
2017년 뭐 여러분 같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그 최초로 있었던 대한 그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고 이후로 굉장히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언제까지? 2023년까지.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전에 3년,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20년 이후에 2021년, 22년, 23년, 또 이렇게 7년의 해가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뀌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중풍손괴로 풀어드렸는데요. 중풍손괴가 나왔던 이유가 그 중풍손괴에서 중풍손괴의 9.5효의 선경삼일, 후경삼일이라는 그 귀절이 나옵니다. 그 귀절을 지금 시대로 응용해서 제가 선경3년, 후경3년, 그래서 경자가 들어가는 2020년 경자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년, 뒤로 3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 중풍손괴는 계속 가요. 2023년까지 한반도의 운을 계속 이끌어가는 기운은 이 중풍손괴가 얘기해 주는데, 이 중풍손괴의 의미는 손자 자체가 바람을 의미하죠. 괴의 형상, 괴의 의미는 손이지만 형상은 바람이에요. 바람 풍자. 근데 이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괴는 음이 양 아래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양 두 개 밑에서, 두 양효 밑에서 음효가 공손하게 머리를 구부리거나 아니면 무릎을 구부리면서 겸손하게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중풍손괴가 겸손하다라는 그 괴사를 나타내는 게 보시는 것처럼 소형이라고 나왔죠. 소형. 소는 소형하니 이유유왕하며 이견대인이다라는 이제 괴사가 있습니다. 이 괴사를 보면 손괴라는 건 결국 큰 형이, 대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형통해서 이유유왕,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이견대인,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인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이견대인 자체가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 나에게 많은 가르침과 나에게 지혜를 줄 더 뛰어난 어떤 사람, 그런 스승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이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우리 앞길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을 찾아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그게 겸손함이죠. 만약에 내가 뭐 모든 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얘기 뭐하러 들어? 그러면 그건 겸손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알더라도 그래도 나보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안목으로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손괴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간다는 거야. 그런 흐름이. 그래서 이 유유왕은 이제 공손한 건 이 공손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디를 가든지 이롭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거, 대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겸손함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전에서 보면, 단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단전에 중손으로 해서 이신명 한다고 했어요. 이신명, 그죠? 이게 공손하다라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만 공손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도 공손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단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겸손하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겹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이신명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명은 하늘의 뜻입니다. 천명이에요. 하늘의 뜻을 펼칠 넓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하늘의 뜻을 펼칠 수 있겠죠. 이게 겸손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겸손한 자세의 자세라는 거, 신명을 벌친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고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늘의 뜻을 세상에 널리 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중풍손의 의미예요. 그 중풍손에 담고 있는 괴사에 대해서 공자가 쓴 이제 단전에서 보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아주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 겸손한 사람은 하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늘의 뜻을 널리 펴진다, 그 얘기죠. 그 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운명이잖아요.
나에게 준 운명이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강의 손호중 손호중정 이시행하며 유는 기순 호강이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손이라고 하는 것은 중정이 지행이에요. 중정이 뭐예요? 제가 그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정의 도. 중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많이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여기에도 아니고 어영부영하게 뭐 어중간하게 가운데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중도 정치를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바로 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의 뜻을 갖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쪽 진영의 이야기, 저쪽 진영의 이야기, 두 진영이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자기들이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음해를 하고 분열을 시키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길을 찾는, 바로 이게 중정이에요. 가운데 중자, 바를 정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행, 뜻을 행하는 사람이 결국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이게 지금 단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 이 천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천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진영에, 자기의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한국 정치잖아요. 그죠? 그건 뭐 통합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더 심하죠. 작년에 그 조국 사태 이후에 한국 정치의 단면,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이 진영 대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작년 조국 사건이잖아요. 이런 진영 논리에 따른 편가르기 정치를 더 이상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 하늘의 뜻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명이에요. 하늘의 뜻을 넓히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늘의 뜻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신명 행사입니다. 그 상전에 나오죠. 그 상전에 보면 수풍이 손이니 군자 이하야 신명 행사 하나니라, 그렇게 나오죠. 수풍이라는 게 그 바람을 따르는 거죠. 그죠? 따르는 바람이 손이니 군자가 이로써 명을 거듭해서 그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천명을 펼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신명 행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하늘의 뜻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자꾸 세상에 널리 펴야 하는 일, 이게 바로 신명 행사예요. 이 신명 행사는 제가 주역을 배웠던 대산 김석진 선생님께서 그 신명 행사를 예전에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뭐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외부 활동을 이제 못 하시는데, 향적산에서도 신명 행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신명 행사가 굉장히, 특히 주역을 공부하고 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신명 행사, 즉 하늘의 뜻을 펼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중풍석계의 얘기고, 이제 중풍선이 이제 그 삼효하고 상효가, 여섯 번째 효가 동에서 변해서 이제 중수관계로 바뀌었는데, 중수관계로 이제 바뀌면서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중수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안 좋은 의미예요. 이 감자 자체가 빠진다, 험하다, 험할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구덩이. 그래서 이 감자를 놓고 봐도 앞으로 총선 이후에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험하게 될 것이다. 그죠? 구덩이에 빠지고 험하게 되고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그 뽑은 주역 점괘에서 나온 이 중수감괘가 나타내는 그 의미입니다. 이게 감자를 보면 이게 흑토변이잖아요. 흑토변에 하품할 흠자야. 그러니까 이 땅에 흠결이 있는 거야. 이 땅에 앉아서 하품한다는 건 땅이 조금 열심히 일을 해야지 왜 하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토변의 이 하품 흠자는 결국 땅에 땅이
흠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흠결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라는 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사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수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물이 흘러가다가 구덩이가 패여서 거기에 확 물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물이 깊은 구덩이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그 물에 고여 있죠. 물은 흘러야 되죠. 물 자체의 승리는 위에서 아래로부터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물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물이 깊은 구덩이에 고여서 흐르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 있다면 어떻게 돼? 그 물은 썩어버려요. 이게 감입니다. 이 감은 빠지는 형국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세는 뭔가에 빠지게 된다. 근데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게 뭐예요? 그런 말고 다시 얘기하면 어두운 밤, 그죠? 아주 아니면 추운 겨울 그런 날이 온다. 이 총선 이후에는. 그래서 이 괴사를 보면요, 중수감계에 대해서는 괴사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효사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이 괴의 의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수감계가 앞으로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해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괴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사를 보시면 습감은 유부하여 유심형이니 행하면 유상이니라 나왔어요. 자, 이게 뭐예요? 습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습감이에요. 습은 배울 습이죠. 배울 습가에 배울 습자예요. 그러니까 이 상궤도 물이고 합궤도 물이에요. 그죠? 물이 두 개예요. 뭐 중풍성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궤를 보면서 놀랬던 게 지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구분을 설명하는 그 주역의 궤가 중풍성궤인데, 제가 뽑은 궤가 중풍성궤인데, 이 중풍성궤가 8개, 8개에 똑같은 8개가 중복된 궤란 말이에요. 손궤가 아래 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뽑은 앞으로 총선 이후에 전국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뽑은 주역의 점괘가 또 이 중괘가 나온 거예요. 겹치는 게. 그러니까 물이 겹치는, 상괘도 물, 합괘도 물이야. 근데 이 물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험난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험난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지금 괴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마음이 형통한데 행동을 하면 숭상한다. 그 얘기. 자, 습이라고 하는 건 뭐죠? 습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논어에 보면 하기 시습하면 불력 열호라는 말 있죠. 논어에 보면 그러니까 때때로 배우면 어떻다? 기쁘지 아니한가? 근데 습이라는 건 늘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감계의 중수감계의 괴사로 나온 첫 설명, 이 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괴를 설명하기도 해요. 자, 보시면, 이 습은, 날개를 뜻하는 깃이죠, 깃. 이 깃 우자거든요? 우자하고 흰백자야. 그 흰백자하고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괴를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가운데는 양괴죠? 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아래, 양 옆에 음효가 있어요. 음효. 가운데 양효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몸통이고, 음효는 날개예요. 그러니까 마치 새가 이렇게 나는 모습이 그 감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괴. 그러니까 새가 나는 모습은, 새가 나는데 어떻게? 열심히 날려고 하는 거예요. 새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못 날잖아요. 그죠? 엄마가, 어미새가 갖다 주는 모이를 막 먹다가 계속 날개짓 하면서 연습을 해야 날아. 그렇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습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나는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기에서는. 그러니까 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열심히 익히라는 거예요. 익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심형한다 이거. 유심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형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형통한다는 건 뭐냐면 이 감이 이제 험한 것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일에 빠지고 험한 상황에 빠져도 내가 그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길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지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거기서 이제 그 유시명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단전에 나오거든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그 단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유시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의 강중야라고 나와 있어요. 내의 강중야. 그러니까 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시명. 그러니까 마음이 형통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마음이 형통한 것은 어떻게 마음이 형통할 수 있냐? 중을 얻었을 때 마음이 형통하다 그 얘기예요. 그 중풍성격에서도 그게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에 빠졌을 때 이 중정한 것, 중을 얻는 것. 어떻게 해야 중을 얻는 게 중을 얻는다고 하는 거는 때를 얻는 거기도 해요. 이 중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천시를 얻는 거야. 시중이 뭐냐면 어느 때인지 분별해서 그 때를 찾아서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시중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이게 중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서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 보고 이제 다 우리 망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을 알고 하늘의 때가 언제 올 것인가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의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하늘의 때를 찾다가 찾으면서 지금 험한 것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한 것들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때를 첫 번째는 하늘의 때 이 천시를 잘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시를 잘 찾았으면 주변 여건 이제 여기 뒤에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지리를 잘 활용하라고 나오거든요. 지리를 활용하라는 건 주변의 여건들을 잘 활용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인화, 사람들 간에 잘 모여라. 사람들끼리 잘 뭉쳐서 서로 지혜를 나누면서 지금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서로 지혜를 모으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때를 얻고 서로 여건을 잘 갖춰서 좋은 그 지리적 조건을 얻어도 이게 안 되면, 인화가 안 되면 완전히 자중질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그 기대 외로 표를 못 얻은 건 2017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거 놓고 서로 갈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자중질환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중질환에. 그래서 이제 상전에 또 보면요. 상전에 보면 수천지 습가민이 군자 이하야. 그래서 상전에 이르기를 수천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거듭 이르는 거죠. 천지라고 하는 것은 거듭 이르는 것이 습가민이 군자가 이로써 상덕행이라는 것은 늘 일상적으로 덕을 행하는 거죠. 덕을 늘 일상적으로 행해서 습교사하나니라. 가르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라 이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해라. 지금 이게 상전의 이게 그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다 넣지 않고 부분만 넣었는데 그 중에서 요 상전의 내용을 넣었는데, 습천이라는 게 지금 삼수변에다가 존재할 때 존재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물이 거듭해서 있는 거야. 물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물이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이 천이 결국 뭐다? 습입니다. 습. 배우고 익히는 거야. 배우고 익혀. 그러니까 물을 만나서 험한 어떤 지경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험난한 시대를 만났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꾸 배우라는 거야. 익혀라고. 자꾸 익혀라. 이게 습감이야. 습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배우고 익혀라. 이게 지금 감기에서 주는 이 괴사의 교훈이에요. 괴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천을 할 것이냐, 천지를 할 것이냐, 물이 거듭되는 것에 이를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뒤에 뭐냐면 삼각형에 항상 뭐 해라? 덕을 행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고 힘든 일에 빠지고 마치 물이 흘러가다가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흘러나가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큰 폭풍우가 오고 언젠가 또 지형이 바뀌어서 구덩이에 있는 물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흘러갈 수 있는 날이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뭘 해라? 닦아라 이거예요. 닦아. 뭘 닦아? 덕을 닦아야 돼. 덕을 닦아야 된다. 덕을 닦고 또 뭐 해라? 교사해라.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늘 익혀라 이거예요. 늘 그걸 익혀라. 그러니까 덕행을 늘 일상적으로 덕을 행하고 그리고 늘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험난에 빠졌을 때,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정말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갖춰야 되는 덕목이에요. 이번 총선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해서 또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렇게 단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힘들 거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총선 이후의 전국은 힘들어집니다. 더 중수감계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올해 그렇다고 올해 2020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중풍송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형통하지는 않지만 조그만 형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2023년까지야.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구분이 확 피는 건 2023년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무슨 변화냐? 지난 70여 년 동안, 72년 동안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잘못된 모든 제도, 모든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될 때 아무런 시스템 없이 체계 없이 세워진 나라예요. 즉 모래 위에 세워진 나라야. 그러니까 사상 누각의 대한민국이라 이거죠. 이 사상 누각의 대한민국이 바람이 덜 불 때는 잘 버텨왔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가 격변하고 점점점 이 세계 변화의 바람이 세어지면서 이 기초가 없고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진 대한민국이 드디어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오로지 뭔가 그냥 앞으로만 나간다고 하는 열심만 가지고 뛰어온 게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동안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정치의식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 그게 바로 정치예요. 현실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가 중풍송계 얘기했죠.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풍송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손께는, 이 중풍손께는 그 7년 기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뜻을 구하려는, 새로운 하늘의 뜻을 구하려는, 즉 천명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그 천명을 깨닫고 천명을 얻고 그 천명을 널리 알리는, 즉 신명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 핵심이 바로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21대 총선 이후에는 이 신명, 하늘의 뜻을 받고 하늘의 뜻을 모아서 더 펼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뭘 하냐? 행사야. 신명 행사를 점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실 정치를 지금까지 이 사상누각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지금까지의 세력들은 다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올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뜻, 천명을 구하고, 겸손하게 천명을 구하고 그 천명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그 신명의 범주, 하늘의 뜻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일어날 대한민국의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더 눈을 크게 뜨고 이 변화와 함께 할 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신명 행사,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다가올 이 험난한 올 1년의 험난한 시기에서도 구덩이에 빠졌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 중수감계가 주는 의미를 받아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덕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